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81만원 나누기 4명은 1인당 약 120만원. 그렇다면 481만원 나누기 5명은 1인당 96만 2천원인데요. 1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이없게도 술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핸드폰까지 폐기했던 검사가 나도 접대를 받았다며 커밍아웃을 선언했는데요. 접대비 총액을 인원으로 늘려 쪼개기 해 처벌을 피해가겠다는 황당한 꼼수인 거죠.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술 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당일 휴대폰 위치 추적과 아이가 아파서 병간호를 했다는 알리바이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검사가 돌연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 자백을 했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버려가면서 접대 의혹을 부인했던 검사들이 관련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입장을 바꾼 건데요. 강남 고급 룸사롱에서 특수동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밝혀진 이 사건. 검찰은 수사 끝에 사실이라고 발표했지만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후 넉 달이 넘도록 감찰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3명 중 2명에 대해선 면직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반면 마지막 1명인 A 검사는 술자리에 참석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A 검사가 당시 접대 자리에 동석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법무부 감찰관실이 추가 증거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개같은 코미디는 뭘까요? 접대비를 인원수로 늘려 쪼개기에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겠다는 얄팍한 꼼수인 거죠. 이걸 현직 검사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겁니다. 뉴욕 감찰관은 논란을 잠재울 만한 확실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 모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와서 이 뚱딴지 같은 소리는 뭘까요? 특히 검사들은 자기 돈을 내도 유흥주점을 못 가도록 하는 만큼 엄중한 책임이 필요할 거라고 말해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인 거죠. 개인당 접대비를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중징계를 피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만 뒤늦게 징계 방침이 정해진 A검사는 진술서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동석하자 불편해 일찍 자리를 떠났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A검사의 전격적인 자백 이튿날인 오늘, 공교롭게도 술접대 사건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 초기 휴대전화까지 버리며 술 접대 자체가 없었다고 버텼던 이주영 변호사 등의 태도도 달라졌는데요. 술자리 참석 여부에는 토를 달지 않으며 검찰의 접대 금액 계산법을 집중적으로 따진 겁니다. 김봉현 전 회장, 이주영 변호사와 나검사 등 현직 검사 3명 외에 술자리에 들렸던 2명까지 7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5명으로 계산한 검찰 방식보다 1인당 술값이 적어진다는 논리인데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술자리 인원과 그에 따른 1인당 접대비 계산법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도 미스테리한 이 계산법은 접대한 김봉현 회장까지 접대받은 사람에 포함시켜 두고두고 검찰의 돼지 숫자색이라는 희대의 셈법으로 남을 텐데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를 기사와 반땡했다는 웃지 못할 비유까지 남기며 이 기적의 셈법은 두고두고 개그 소재로 회자될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청장 후보군이 14명으로 좁혀졌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청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14명 모두 국민 천거 후보들이라며 천거 후보 중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천이 심사에 오른 법조인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 친정부 성향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서
관련된 전현직 검사들을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여권의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인사입니다. 다만 임 연구관은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추천위가 선정할 최종 후보 3, 4명에 들어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지난해 검찰 간부 인사에서 2차례나 좌천 인사를 당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동의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 위원은 추천위 회의 당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인데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본인의 비리 의혹과 범죄 정황들이 두려웠던 거죠. 또 현재까지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그의 핸드폰도 철회 의사를 밝히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간이라면 핸드폰 먼저 까는 게 도리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검찰청장이라뇨. 어이가 없습니다. 현직 검찰 간부로는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검찰청장 직무대행 등의 이름도 올랐는데요. 전직으로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청장 후보를 3, 4명으로 최종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한동수 감찰부장, 아니면 진짜 파격적으로 임은정 연구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기 때문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믿어도 될지 이번 검찰청장 인사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호기심이 끝이 없는 친구라 요즘은 외교안보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대선을 준비했던 박근혜 이야기를 듣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말의 주인공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컨텐츠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이 뒤늦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과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피식하고 웃음이 나옵니다. 요즘 내놓는 입장마다 걱정이다, 바꿔야 한다, 국민만 보고 바른 정치, 하나마나한 소리를 찍찍 내뱉고 있는 초딩정치 시즌2의 구수한 윤석열 씨의 말들인데요. 이런 자가 무슨 대통령일까요?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면 되는 그런 자리인가요? 그 나이 먹도록 뭘 했을까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각 분야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신념과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덕목이 아닌가 말이죠. 이제와 초치기로 공부를 한들 그게 자기 것이 될까요? 윤석열의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